안녕하세요, 말과글입니다. 자, 전 시간에 자기소개서 1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은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1500자 이내로 쓰는 거네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난 이것에 의미를 두고, 나는 국어 공부, 아니면은, 수필쓰기, 자동차, 연구,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동아리 활동을 했다든지, 나름대로 연구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쓰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쓰라는 거죠. 그 경험을 쓰되,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쓰라는 겁니다. 3개 이내로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3개를 써도 좋고, 1개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보여주는 문항이에요. 어떤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학과의 인재상 중 어떤 것과 연결되는가가 이 2번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인재상은 무엇이냐? 학업 수행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자, 두 번째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를 최대한 드러내야 됩니다. 네 번째, 교내 활동을 시작한 목적과 과정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활동의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써야 되고요. 그 활동을 경험한 후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써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지, 이러한 순서대로 이 2번 문항은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웠다라는 것이 쓰여져야 됩니다.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경험이 그런 어떤 그 해당 학과에 무슨 자동차면 자동차, 비행기면 비행기,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 창의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한 것들을 대학교에 가서 적용해서 새로운 어떤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것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거는요, 의미를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써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냥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했던 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는 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 것을 쓰되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또한 아까 그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쓰라 그랬죠. 느낀 점을 기술해야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번 경험을 한 40% 정도 쓰고요. 느낀 점을 한 60% 정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진로와의 연계성. 활동 사례가 앞으로의 진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전공과 내가 지금 이 학교에서 꾸준하게 했던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걸 써야 되는 거죠. 9번입니다. 난관 극복 과정. 체험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일,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과 체험 활동을 병행하면서 생기는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체험 활동 속에 팀원들 간의 의견 충돌 시 어떻게 조율했는지 등을 서술해야 됩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세 가지 활동의 의미, 동기 등을 세세하게 진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세 가지는 꼭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1번, 교내 활동을 시작한 목적, 의미,
동기, 관련 학과와 당연히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써야 돼요. 과정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체험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일을 쓰는 거죠. 학업과 체험 활동을 병행하면서 생기는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체험 활동 속에 팀원들 간의 충돌 시 어떻게 조율했는지를 쓰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교내 활동을 시작했는데 당연히 그것이 어려웠겠죠. 어려웠으니까 그것을 극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교내 활동을 하면서 지원자가 어떤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 써야 되고요. 그걸 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활동이 앞으로 진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것도 쓰시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진로에 내 그 교내 활동이 내가 지속적으로 한 그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한 활동이 진로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쓴 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지만요. 문제를 제대로 읽고 문제에 맞추어서 답을 골라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서 글을 써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1500자입니다. 우리는 롤 모델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자세를 배웁니다. 저의 롤 모델은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저는 한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인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지만 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맞서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까지 맞다고 여기는 이론에 대항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동설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갖추어 의심하고 증명을 위해 진취적으로 행동하고 연구했던 코페르니쿠스의 모습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의심의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의 주제는 의심이죠. 의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가 한인데 그 한이 맞는지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도 천동설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죠. 그런데 목숨을 걸고 자기는 대항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한이 기존의 학설인데 내가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이렇게 이걸 의심하고 이러는 게 좀 두렵기도 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2학년 세계사 시간에 세계적 위인에 대해 발표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기회로 코페르니쿠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에 대해 의심하는 저의 다짐을 공고히 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PPT에 이게 지금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지금 PPT 한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코페르니쿠스가 누군지와 코페르니쿠스가 왜 천동설에 의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설명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금성의 위상 변화 등의 일부 천체 현상들을 증명하지 못하며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진 천동설의 회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심으로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도출해냈고 진실을 규명해 천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PPT 한 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의 슬라이드부터는 한에 대한 저의 의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문학의 전통적인 정서인 한이 천년 동안 향유되어 온 향가와 민중들의 의식이 고스란히 담긴 판소리계 소설에 없다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 발표는 의심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낸 작은 일보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저도 코페르니쿠스처럼 언젠가는 한에 대한 저의 의심을 입증해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롤 모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향가는 신라시대의 노래죠. 신라시대의 노래인 향가에, 향가에 당연히 한이 들어있어야죠. 우리 민족의 정서가 한이라면은, 당연히 그 향가에는 천년 동안이나 향가를 불러왔는데 신라 사람들이, 당연히 이 향가에는 한이 있어야 되겠죠. 또, 판소리개 소설. 판소리개 소설이 민중들의 의식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판소리개 소설은 작자가 없어요. 작자가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작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조선시대의 민중의 정서가 그대로 판소리개 소설에 담겨 있는데 한국의 정서가 한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의 그 의식이 담겨 있는 판소리에는 당연히 한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향가에 천년 동안 향유되어 온 신라의 향가에도 한이 없고 조선시대 사람들의 의식이 고스란히 담긴 판소리개 소설에도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심할 만한 게 아닌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가끔씩 한에 대한 의심에 확신이 있어도 마음속에 망설임이 도사리기도 합니다. 저의 의심이 틀릴지도 모르며 그렇다면 그 의심이 혼란만 일으키는 긁어부스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괜히 내가 이거 잘못 얘기해가지고 한이 아닌데 잘못 얘기해가지고 긁어부스럼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이 좀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팔방미인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곤 합니다. 팔방미인은 현대에는 주로 어디를 봐도 아름다운 사람을 뜻하지만 옛날에는 다양한 방면에서 뛰어난 사람을 뜻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진정한 미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쪽 방면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문학에 대한 연구와 이론을 팔방미인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관념으로 인해 한쪽으로 치우치는 연구의 편향성을 바로잡아 다양한 관점으로 문학을 해석하고 연구하며 최종적으로는 문화 발전의 발판이 되는 것이 의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한이다 그러면은 그냥 고정된 관념으로 그냥 그래 한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분석 비판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코페르니쿠스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천동설에 대항해 과감히 의심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천체 현상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고 진실을 규명해 천문학의 진정한 미인이 되는데 이바지했습니다. 저도 코페르니쿠스를 본받아 하버드 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해 한이 우리 민족의 정서인지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한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품고 있고 여태까지 공부한 거를 바탕으로 보니까 한이 우리 민족의 정서가 아닌 것 같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고등학생 신분이니까 뭐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아직 뭐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 하버드 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해 가지고 진짜 그 한이 우리 민족의 정서인지 자기가 뭐 알아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한이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가 아닐지 모른다는 저의 의심을 증명해서 우리 문학에 대한 팔방미인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쳤네요. 자, 지금까지 자기소개서 2번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문제에 맞게 글을 써야 됩니다. 그게 학생들이 이렇게 글 쓰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주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친구랑 피자 먹었다 뭐 이런 거 쓰는 학생도 있었어요. 어쨌든 거듭 그 문제를 읽고 문제에 맞게 글을 써야 되고요. 느낀 점을 중심으로 써야 한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